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이제 펠리쉐이드를 계약을 하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펠리쉐이드 이러한 옵션을 선택을 했다,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영상을 올린 적은 없기 때문에 몇 분이나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감도 많이 표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지금 두 번째 제가 영상을 찍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프리스테이지를 선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유튜버 분들이 다양하게 정보를 올리셨는데, 조금 제가 보니까 특정한 방향으로 소비자들을 약간 좀 몰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근데 사실 소비자 주권이란 말도 있듯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자기 주도하에 자기의 소비자만, 자신만의 소비 형태와 용도와 이런 것들은 스스로만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버나 이런 분들은 자동차 유튜버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을 한 사람이고,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니까, 우선은 제가 10년쯤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했던 옴부즈만이라는 걸 참여를 했습니다. 10년쯤 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에 있는 육성 호텔,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밥도 얼어 먹으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옴부스만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가 나는 굉장히 발전했으면 좋겠다, 자국민으로서, 한국민으로서.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2번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계속 연락이 왔는데 저는 최종적으로 안 갔는데, 왜 그랬냐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현대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옴부스만이라고 그러면 열린 마음으로 소비자의 말을 듣겠다는 건데, 무슨 말만 하면 이미 다 알고 있다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홍보팀장이 장모모라는 분이었는데, 와, 그냥 묵사발. 그러니까 제 인상은 왜 그러면 이런 걸 했지?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 그냥 밥 한 끼 주면서, 현대차로 현대차를 옹호하는 팬덤을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반적인 그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데니스 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버트 박사님이 계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호감이 있었고, 그분 정말 만나보고 싶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하고 또 생각이 다르실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오해는 마시길 바라고요. 데니스 홍 교수님은 그냥 자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듣고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 그래가지고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그럴 수도 있죠. 세계적인 분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자리가 이제 옴부스만이면 사실 실제로 구매했고 차를 사봤던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실 유튜버 분들이 올리거나 어떠한 홍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홍보가 이루어지는 건데, 현대에 숨어있는 의도가 자꾸 그 당시 옴부즈만 제가 경험을 했던 순간적인 경험이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사실 조금 좀 부정적입니다. 제가 좀 부정적이었던 건 뭐냐면, 특정한 색깔, 특정한 트림으로 지금 되게 좀 몰아가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래야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회사의 수익과 가장 많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캘리그라프를 선택하지 않고 프리스테이지를 선택을 하셨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프리스테이지를 선택하신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선택을 한 거고, 그나마 현대의 어떠한 의도에서 조금 자유롭게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익스클루시브나 캘리그라피를 선택하는 나는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도 자신들의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선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존중합니다. 오해는 없으면 좋겠고, 철저하게 저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실용적이고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프레스티지가 상당히 좋은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믿음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변함이 없고, 저는 끝까지 프레스티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BMW라는 차를 12대를 타봤습니다. 12대. 좀 미쳤죠? 12대.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이 BMW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M도 타보고 7시리즈도 타보고 X5를 2대도 타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기억되는 게 260 545라는 차였거든요. 그게 10 몇 년 전에 제가 탔던 차인데, 그 당시 8기통 333마력짜리 차였는데 다이나믹 드라이브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던 차였습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브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승차감을 고려하다가 코너를 돌아가면 스테빌라이저가 딱 고정이 되면서 차체를 딱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이었거든요.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승차감도 좋았고, 코너를 탈 때는 정말 딱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 기억에서 최고의 차였던 차는 그 당시에 260 545, M도 굉장히 좋았지만 545란 차가 너무나 좋았는데, 그런 차들을 타면서 제가 이 BMW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쩔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내가 545라는 걸 타고 M을 타고 7시리즈를 타면 우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탔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저는 지금 BMW라는 차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차를 3대를 가지고 있는데 BMW라는 차는 없는데, BMW 오너가 아닌 입장에서 이제 최소한 한 5년 정도 지켜보니까 그냥 BMW는 그냥 BMW예요. 이걸 오해하기 말, BMW 좋아하시죠? 저도 BMW 매니아였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벤츠도 벤츠일 따름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현실에서 막 어떤 프리미엄, 대단한 차, 멋진 차, 사람들이 이걸 봐주겠지, 하차감, 이런 거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이제 저는 이제 강남 쪽에 있는데, 강남에 워낙 포르쉐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냥 그런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포르쉐 정도 타면 와 멋지고 막 하차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포르쉐는 911이잖아요. 그 911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크게, 저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911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썩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제 실용성에 맞고 저한테 맞기 때문에 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요즘 진짜 하차감 정도 되려 그러면 진짜 벤틀리나 이 정도 이상급으로 가야 되는 현실이 된 게 우리 한국적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펠리쉐이드를 가지고 뭐 그걸 하차감,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실용적인 차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굳이 펠리그라포 가가지고 뭐 색깔이 막 시커먼 게 들어가고 막 블랙으로 하고 외관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물론 타시는 분들이 자기 만족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내부 색깔도 이제 브라운 톤이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다 그러면 좋겠지만, 차라는 게 타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래 가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5년이나 3년 뒤에 이제 차를 바꾸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오래 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페리쉐이드가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가격이 상당히 더 비싸졌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서 자신에게, 이제 운전하시는 분에게 가장 맞는 차를 소신껏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9인승을 프레스티지를 선택을 했고, 거기에 옵션을 2가지를 넣었죠. 그 컴포트 플러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차박을 위한 액세서리라는 그런 넣었는데, 전 옵션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받을 줄 알았는데 저는 면세 사업자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취소를 할까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집이 지금 패밀리카가 없어요. 편하게 탈 수 있는 패밀리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것을 하이브리드 7인승으로 옮겼고요. 이제 부가세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7인승으로 옮겼고, 2열 좌석에 저희 아버지 좀 편하게 좀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자주 타시지는 않으실 거지만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7인승도 이 차박용으로 거기에 평탄화하는 그러한 부품들이 있어서, 파츠들이 있어서 그걸 몇 장 한 2개 정도 깔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차박을 위해서 그걸 막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많은데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굉장히 좀 귀차니즘이 많아서 그걸 얼마나 자주 하지는 자신이 없어서 그냥 시동 잠깐 켜놓고 2인승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 7인승으로 해가지고 이 바디케어, 거기 보니까 2열 다이나믹 바디케어 시트하고 컴포트 플러스 이렇게 하면 거의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조금 이제 안마를 받으면서 조금 편하게 이렇게 쭉 누워서 2인승이니까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조금 저는 차박에 대한 대안으로서 괜찮을 것 같아서 2인승으로 저는 2인승이 아니라 7인승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티지를 선택을 하니까 이제 여러가지 선택에서 약간 제약이 오죠. 야, 정말 교묘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보시면 이 브로셔인데, 브로셔 여기 보시면 여기 시그니처 색깔 여기 약간 초록색 있는 건데, 이건 프리스티지에서 선택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전 이 색깔 좀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거하고 브라운 펄을 바르려고 그랬는데 요거 선택이 안 되고, 이 안에 브라운 원톤 나파 가죽도 선택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프리스티지 선택하신 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프리스티지 철저하게 가성비하고 실용성이라는 제 목적에 맞게 저는 약간 좀 변형을 시켰는데, 우선은 색깔을 안에 내장 색깔은 다크 네이비하고 라이트 그레이라는 색깔로 바꿨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관리하기가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 가죽 장인들이 한 2분 정도 계시거든요. 더 많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아는 분 2분인데 양재동에 정말 기가 막힌 가죽 장인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타고 있는 차도 이 빨간색인데 관리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걸 제가 여러 군데 맡겨가지고 긁혀가지고 그걸 제가 의뢰를 해봤는데, 야, 이걸 완벽하게 보관하는 분이 있어서 저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되게 저렴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좀 맡기면 가죽은 좀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다. 혹시라도 나중에 제 영상 계속 구독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가죽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복원을 해줍니다. 그런 게 있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다크 네이비, 라이트 그레이를 선택을 하니까 캐스트 아이언 브라운 펄이 또 선택이 안 됩니다. 참네. 이게 지금 이거 완벽하게 지금 이 전담을 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국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읽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캘리그라피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가는데, 이거 옵션질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안으로서 크리미 화이트 펄, 저는 지금 앞에 부분이 지금 너무나 지금 이게 DRL이 좀 강해서 좀 검은색이어가지고 흰색은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하는데, 지금 계속 보다 보니까 이 크리미 화이트 펄이 약간 고급된 화이트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고, 또 이걸 또 주문을 실제로 많이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차를 좀 오래 계속 타면 좋고요. 혹시라도 차를 바꾸게 되면 사실 가장 무난하고 많이 팔린 차들이 차량을 중고로 팔 때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미 화이트 펄이나, 전 X5를 2대를 탔는데 다 실버색을 탔었거든요. 그래서 실버에 대한 좀 약간 로망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관리하기도 편했고, 그래서 실버, 머슈링 실버 메틀락 이 색깔도 괜찮을 것 같고,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요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고요. 검은색은 선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하고, 대안으로서. 그래서 가죽은 다크 네이비, 라이트 그레이, 이 천연 가죽이 아니라 저는 이제 컴포트 플러스를 했으니까 아마 나파 가죽이 될 것 같은데, 나파 가죽으로 선택을 하고, 그 안에 내장 색깔은, 외장 색깔은 브라운 펄이 안 되기 때문에 크리미 화이트 펄이나 실버 메틀락, 슈머링 실버 말은 참 어렵네요.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이 3개 중에서 조금 빨리 받을 수 있는 차로 선택을 하겠다. 요렇게 지금 선택을 해가지고 있고요.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실용적, 그리고 가족을 위한 차, 편안한 차, 뽀대보다는, 그리고 가성비, 이게 제 테마 주제였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대차 이 펠리쉐이드라는 차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용도도 있겠죠. 이걸 통해서 뭐 멋이 있다, 난 최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더 가성비를 택하신다 그러면 저는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의에 따라서 익스클루시브, 프리스티지, 캘리그라피 선택하시면 다 멋진 분들인데, 저는 가성비란 측면과 실용성의 측면에서 끝까지 프리스티지를 계속 선택을 할 것이고, 현대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절대 가지 않을 거다.
그 메시지를 소비자 입장에서 현대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제 카라이프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프리뷰 서스펜션에 관한 건데, 아마 이것 때문에 캘리그라피를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프리뷰는 만약에 그 현대차를 계속 타셨던 분은 프리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차가 좀 울렁울렁 하잖아요. 저는 이 승차감이 아직도 적용이 안 되는데, 프리뷰가 들어가면 더 승차감을 고려하기 때문에 차가 더 울렁울렁 합니다. 제가 G80 사실 선택이 그때 너무나 바빠가지고 선택 이러쿵저러쿵 하고 잔머리 굴리기 싫어가지고, 잔머리가 아니죠. 어떤 이거 하면 이거 이런 생각들. 잔머리란 말에 혹시 기분 나쁘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 잘못 썼고요. 그러신 분이 그게 싫어서 그냥 풀옵션을 3.5 풀옵션을 했는데, 말씀드렸죠. 5개월인가 6개월 타고 바로 팔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프리뷰에 대한 이 승차감. 이게 거의 느끼기가 힘들어요. 주행할 때는 느끼기 힘들고, 그 다음에 둔턱이 나오면 둔턱만 얘가 미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내비게이션에서 입력된 둔턱만 읽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그냥 넘어갈 때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프리뷰 서스펜션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뷰 때문에 내가 캘리그래프로 넘어간다, 이건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그 수입차를 타시다가 수입차가 독일차가 좀 승차감이 단단하잖아요. 한국차로 넘어올 때는 이 승차감을 반드시 시승을 해보시고 이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느낌인지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저처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프리뷰 서스펜션은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니까 믿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펠리쉐이드는 프리스티지 정도로 충분하니까 우리 가성비, 실용성, 그리고 가족 이러한 측면에 충실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보려고 했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소비자 입장으로서 그냥 아재로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감이 가실 분도 있고 공감이 안 가실 분도 있고,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공감이 안 갈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현대의 농간에서 벗어나서 소비자 주권을 지키면서 합리적이고 가성비 최고인, 그래서 만족도 최고, 오래 탈 수 있는 그러한 카라이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